혹시 생일이 되면 일부러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적 있어?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고 늘 먹던 밥을 먹고 축하 인사는 슬쩍 피해가기도 하지.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어색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그들이 차갑다거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야. 다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 한가운데로 갑자기 끌려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야.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그 빛이 모두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너무 강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등장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마치 정해진 역할처럼 감정을 보여줘야 하는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해. 생일은 분명 나의 날인 것 같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일정, 늘 반복되는 질문, 익숙한 의식들로 채워지기 쉬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누군가가 연출하는 걸 객석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 감각이 꽤 크게 남아. 마치 내 이름이 붙은 길 위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날의 의미를 스스로 낮춰서라도 다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거야. 하지만 그 무심해 보이는 선택 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층이 있어. 기대에 지친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은 실망을 꽤 빠르게 배워. 즐거워야 할 하루가 오히려 텅 빈 느낌으로 끝난 적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렇게 가장 단순한 전략이 작동해. 그날을 그냥 평범한 하루로 만들어버리는 것. 기대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건 비관이라기보다는 꽤 섬세한 자기 보호에 가까워. 마치 음악이 가장 크게 터지기 직전에 일부러 볼륨을 낮춰 귀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꼭 분명한 상처의 기억이 없어도 생일이라는 건 어딘가 모호한 압박을 함께 데려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숫자가 하나 더해졌다는 감각,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슬며시 떠오르거든. 모두가 노래와 케이크 사이에서 그 신호를 마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날을 지나가기로 해.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꼭 요란한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어쩌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왜 그들이 축하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지일지도 몰라. 흥미로운 역설 하나가 있어. 오늘은 네 날이야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수록 오히려 그 순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미리 정해진 기쁨에는 보이지 않는 틀이 따라오고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알고 있거든.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감동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반응해야 해. 그 감정의 무게 때문에 생일은 선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런 이상화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돼. 머릿속 어딘가에는 늘 완벽한 하루가 있고 모든 게 꼭 맞아떨어지고 감정도 정확한 박자로 흐르는 장면이 자리 잡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상적인 이미지가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려. 기쁨을 너무 둥글게 상상해두면 궤도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마음 한편이 금세 식어버리거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꽤 논리적인 선택이 나타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상상은 상처 입지 않고 삶이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그려온 것 사이의 간극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름 붙이기 어려운 또 다른 감정이 있어. 충분히 솔직해지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불안, 기쁨 앞에서의 망설임이야. 어떤 사람들은 슬픔보다 기쁨을 더 경계해. 기쁨이 꼭대기에 닿는 순간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이 함께 따라온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특별하다는 딱지가 붙은 순간들을 조심스러워해. 특별함이 클수록 그 다음에 내려앉음도 더 또렷해질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생일은 더 이상 기념일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의 순환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처럼 느껴져.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날을 평평하게 두는 것, 고조도 없고 여운도 남기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 역시 이런 태도를 조용히 빚어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눈에 띄는 것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자기만의 나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게 자존감의 부족이라기보다 아주 일찍부터 배운 반사 같은 거니까. 개인의 가치가 주목받는 일과 단단히 묶여있지 않을 때 굳이 하루를 빌려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줄어들어. 사람들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소리 없는 기여 속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의식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각을 얻거든. 여기까지 오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해. 생일을 평범한 하루처럼 보내는 선택이 삶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기대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조용히 협상하며 조금 더 숨쉬기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런 선택들을 조금 더 넓은 현대의 풍경 안에 놓고 보면 생일은 더 이상 개인의 기념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보이지 않는 여러 압력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어버렸거든. 소셜미디어는 사적인 순간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고, 기쁨은 반응의 숫자로 환산되고, 누가 함께 했는지가 곧 가치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 그런 환경에서 생일을 일부러 조용히 흘려보내는 선택은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저항처럼 보이기도 해. 비교의 장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면서도 굳이 선언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야. 케이크 사진을 올리지 않고 파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 기억했고 누가 잊었는지를 세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충분함의 기준을 알고리즘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에 쥐게 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슬퍼질까봐 생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쪽에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도 해. 자신의 가치가 매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자기 모습 속에서 쌓여 있을수록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하루가 갖는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그건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표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지. 이런 태도는 비교적 안정한 정서적 연결과 함께 오곤 해. 계속해서 너는 중요해 라는 확인을 받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말이야. 그들은 그 사실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알고 있고 그 고요함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굳이 더 꾸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론 겉으로 보이는 무심함 뒤에 더 섬세한 내적 갈등이 숨어있는 경우도 없진 않아.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동시에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상처 역시 피하게 되니까. 이건 약함이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감정적인 지혜에 가까워.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이 멀리 보려 애쓰기보다 걸음을 늦추는 법을 배우듯 이들은 파장이 큰 날들의 의미를 줄여서 삶의 리듬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기쁨이 없는 건 아니야. 다만 기쁨을 나누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날에 모든 감정을 몰아넣기보다 이름 붙여지지 않고 주목받지 않지만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서 결국 충분함이 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만족을 찾아. 이쯤 되면 생일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시간과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 속에 놓인 하나의 작은 디테일처럼 느껴져. 아마 가장 쉽게 오해받는 지점은 누군가 생일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주변에서는 곧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심하다거나 즐거움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과 맺고 있는 친밀함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 경우도 많아. 모두가 박수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 이름 붙이지 않은 기쁨이 곧바로 덜 소중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생일을 담담하게 지나치는 일은 하나의 사적인 의식처럼 느껴져. 그날만큼은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평소보다 더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시간 말이야. 감정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재는 데 익숙해진 사회에서는 그런 선택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큰 해방감이 담겨 있어. 정해진 순간에 꼭 기뻐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군가 실망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태도는 시간이란 걸 대하는 방식과도 닿아 있어. 생일은 원래 하나의 이정표이고 이정표라는 건 늘 비교를 불러오지.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뭐가 달라졌는지,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일수록 이런 기준점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 그들이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나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더 씌워야 하는 상황에 지쳐 있는 거지. 해가 바뀔 때마다 삶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야.
그래서 생일의 윤곽을 흐리면서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도 함께 흐려버려 성장이라는 게 굳이 소란스러운 표시가 없이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도록. 흥미로운 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쁨과 꽤 현실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야. 특별하다고 이름 붙인 순간이 와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충분함을 찾아 달력이 한 장 넘어갔다고 해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야. 그렇게 평온함이 쌓이다 보면 생일은 점점 다른 날들과 비슷해져.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한 점에 몰리지 않고 삶 전체로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의 날에 모든 감정을 눌러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일지도 몰라. 이야기를 끝까지 돌아보면 중요한 건 생일을 챙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온 여러 의식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일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하루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 세계 안에 또렷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고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파티나 축하 인사가 없어도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날을 익숙한 아침처럼 가볍게 지나가기로 해. 두 방식 모두 틀리지 않아. 다만 출발하는 마음의 지점이 다를 뿐이지. 생일을 평범한 날로 두는 선택은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라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꽤 깊이 이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아.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가장 편안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누군가에겐 그게 자율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감정의 안정일 수도 있어. 혹은 비교와 집단적 기대 속으로 휩쓸리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생일을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감정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게 돼. 생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고 다만 그 사랑을 느끼는데 소음이 필요 없을 뿐일지도 몰라. 반대로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일 수 있고. 이런 서로 다른 지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가장 남겨야 할 건 각자의 내면적인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일 거야. 결국 어떤 날이 특별해지는 건 그날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붙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삶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생일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아마 이 정도일 거야. 사람의 가치는 달력이 넘어간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름 붙여진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오느냐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것.